지금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갈릴 거야. 그게 너무 가슴이 터지고 답답해서 지금 중앙 우리가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술이 정말 전 세계 필요로 한 K원전이 제2의 불닭볶음면이 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전 정말 이 상황이 안타깝고 개탄스럽고. 저희가 두산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또 흘러갈 수 있는 얘기가 원자력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원전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만 봐도 살짝 횡보하고 있어요. 이제 뭐 더 호재들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만 보면 예. 7월 고점 대비해서 그때 7만 원 돌파했었잖아요. 네.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3% 정도 수준이에요. 어때요? 최근에 그 정치인들이 원전 관련해서 안 좋은 발언이 쏟아지면서 그때마다 주가가 중간중간 폭락했지만 네. 그 악재들을 다 딛고서 겨우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예요. 이 정도면 엄청 양호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렇죠. 봤을 때 잘 버틴 거죠. 네. 네. 엄청 이 정도면 네.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밑에 빠지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옆으로 지금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양호하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저는 그 시대적 배경,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주가가 견고하고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3배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정말 이 저 대형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한쌤은 여전히 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는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슈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향해서 외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제발 이용하지 마시라. 당신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지금 건드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왜? 지금 전 세계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냐 못하냐 여기에서 1등 국가와 선도 국가와 삼류 국가 이렇게 중간이 없는 거예요. AI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와 못하는 국가 이렇게 1류 국가와 3류 국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영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는 최근 원전의 발전 용량이 6기가와트 정도가 이미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원전 인허가 기간을 기존 4년 정도 걸리던 것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영국은 왜 했을까요? 그리고 이 발표하면서 SMR을 중심으로 원전 투자를 12기가를 목표로 건설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결정을 할까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죠. 네. 그리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북해에서 끊임없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풍력 발전 조성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보유한 국가예요. 이런 영국이 왜 원전의 투자를 가속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을 미국과 중국 다음 가는 3대 AI 강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풍력 발전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영국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는요, 반드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태양광이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고 태양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 단편적인 부분만 본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단 한 번이라도 정전 상황이 발생하면 이 데이터 센터 내부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렇죠. 손실이 크게 나죠. 그래서 이걸 재가동을 했을 때 예전만큼의 그 성능이 나오진 않아요. 이 정확한 원인은 아직 잘 몰라요. 뭐 PC 가지고 파워를 막 전기 뽑았다 냈다 하면 하드 날아가고 나가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일개 개인용 PC도 그럴지언데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쳐서 이제 수만 개의 GPU를 확보한 데이터 센터에 순간적으로 이제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와 에너지와 열을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 데이터 센터가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슈퍼카 페라리를 구입을 한 거야. 근데 이 페라리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산 중고 타이어를 거기다 끼우는 거야. 근데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슈퍼카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의 생산 단가가 싸다고 태양광을 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정전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 슈퍼카를
타는데 유지비가 비싸도 중국산 중고 타이어를 설치한 것과 같이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전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보세요. 미국, 지금 제가 올해 초에 전인구 TV에서 중국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원전의 건설 개수가 무려 116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저는 이걸 지금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앞불싸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원전 패스트트랙 추진하면서 강하게 지금 원전 2050년까지 무려 300기가와트라는 엄청난 규모의 원전을 건설했다 발표를 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이제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미국이 중국에 앞서고 있는 것은 AI 칩의 확보죠.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마이크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AI 관련 칩에 있어서는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막대한 이 AI 칩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이걸 운영을 하니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려 116기가와트의 원전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전 생산 국가가 될 거예요. 이 원전들이 중국의 동부 해안 라인을 따라서 건설 중에 있고요. 이 동부 해안 라인에는 산업단지가 빼곡히 쌓여져 있어요. 여기서 중국이 압도적인 생산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미국과 이 영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영국은 이 작은 섬나라가 한때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갔던 국가예요. 이 앵글로색슨족이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 패권은 여전히 미국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앵글로색슨족은 이 패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패권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족이 왜 원전을 선택을 하고 지금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 우리나라도 원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최소 우리나라에서 20기가 이상 지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20기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25기가, 26기가를 운영 중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린 겨우 꼴랑 2기가와트를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옆에 중국이 116기가와트를 지금 건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뭐 샘 알트만도 했던 말이 뭐냐면 AI 나중에 성능의 한계는 어디에 비례할 거냐면 결국은 전력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생산량에 비례할 거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AI 투자할 거고 전기차도 점점 많아지면서 전기차 충전도 엄청 많아질 거고 그 뭐 제조업도 점점 전기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20기가와트가 문제가 아니랐지만 그 이상을 말해주면 최소 수준일 거고 더 많이 지어야 될 텐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3대 AI 강국이 되겠다고 발표했죠. 영국도 3대 AI 강국이 되겠다. 근데 에너지 정책이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영국은 원전을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더 빠르게 더 빨리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간헐적 에너지 신재생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요. 무엇이 맞을까요? 심지어 일본마저도 원전 피해 국가일 때 일본마저도 원전을 짓겠다고 공표를 냈고 지금 그 건설을 지금 개발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원전 건설 15년이 걸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구쌤이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 학생이 뭐라고 하죠? 선생님,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정말 수만 가지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디가 배가 아프고 그렇죠?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2바퀴를 돌았어요. 4만 킬로 이상 운전을 했었어요. 정말 경북, 영양, 봉화에서 전남, 해남, 강진 이런 데까지 다 다녀봤어요. 정말 거기에 인구 소멸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그러면 정말 안타까웠던 건 이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말 막대한 예산을 주었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가지고 농촌 테마파크 등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루 방문객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곳에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자금을 쏟아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그 자금들이 우리 국가의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쓰였다면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정말 이 정도로 박살이 났을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을까? 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지방자치 인구 소멸을 막고 지방 그 인프라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SMR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 그 발전 설비 생산들을
거기에 유치를 하면 거기에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SMR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전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ISMR이라고 가장 먼저 SMR 개발에 들어갔었던 국가였어요. 네. 만약에 그게 쭉 이어져 왔었다면 현재 웨스팅하우스에게 발목이 잡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한테 인수해달라고 제안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인수했더라면은 이런 발목이커녕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우리나라 최대의 문제는 정말 국가의 큰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정말 에너지가 중요한 시대에 그에 맞는 에너지 솔루션을 가진 사람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또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아마 원자력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였을 거고 하필 또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1,400만, 1,500만 넘어가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선순환이 돌 수 있는 환경이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코스피가 지금 3,000 넘은 것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 2,000이었었으면 이 목소리가 반영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코스피가 2,000이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희망이 없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중국마저도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려고 노력하죠. 왜? 그 국가들이 왜 그래요? 국가의 미래를 보면 기술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경쟁력은 정말 밑바닥을 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AI가 만들어 온 이 혁신, 변화, 여기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늦춰진다면 그냥 우리 아시아가 왜 유럽,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아시아는 유럽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그게 미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었고 영국에서 그 증기기관이 불러일으킨 산업혁명이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에게 뒤처져서 그들에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장 뼈저리게 느낀 국가가 중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패배하였고 거기서 러시아가 중간에서 화해하는 척하면서 연해주를 꿀꺽 먹어버렸어요. 그런 아픔이 중국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 국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그 무엇보다도 기술의 선두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중화민족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다. 거기서 중국이 각성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기술 발전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에너지는 앞으로 나날이 부족해질 거고 전 세계는 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이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요. 아예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돼요. 일단 절반 이상 줄여야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기본 마음가짐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쪽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걸렸잖아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앞선 자리에서 앞선 정보를 듣고 그거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기초적인 에너지, 금융,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국민연금 관리하시는 그 명단을 보니까 그 중에 단 한 명도 금융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중에 에너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왜? 더 이상 탁상 공론하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면 안 돼요. 국민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진실을 알고 그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받는 월급을 일단 절반 이상 줄여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기본 상식, 기본 소양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설사 선거에 뽑혔더라도 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한 사람은 과감하게 그냥 그 뺏어야 돼요. 금배지 뺏어야 돼요. 그거. 애국심 테스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바쁜 건 알지만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중요한 정책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 좀 그래야 이게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 표에 도움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 위주로만 계산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표가 중요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먼저 살려야 될 때다. 지금 어떤 에너지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갈릴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터지고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내수에서는 왜 관심이 없는 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과거는 우리가 다 묻어야 돼요. 지금 과거에 뭐 예. 어떤 이전 정부가 뭐 노예 계획을 했든 어쨌든 뭐 과거에서 뭐 탈원전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술이 정말 전 세계 필요로 한 K원전이 제2의 불닭볶음면이 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전 정말 이 상황이 안타깝고 개탄스럽고 과거는 우리가 덮어두자. 그냥 현재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해결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후진적인 정치인들을 만든 건 사실 우리 국민 스스로예요.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역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 문제, 동과 서 분열을 일으켜서 서쪽에서는 압도적으로 특정 당을 지지하고 동쪽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낳은 것입니다. 반드시 오래된 권력은 부정부패와 매점매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하려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근본적인 해결법이 되겠죠. 만약 국민들이 깨닫고 국민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갈라치기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안 통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까.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옛날 방식이 안 통하네. 이제는 합리적으로 정말 잘 우리도 공부해서 좋은 방향으로 냈을 때 정당성이 생기겠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도 공부를 안 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못 읽는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국민들이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능력이 안 돼, 바로 잘라.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좀 깨달으시고,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 3달 전에 책을 하나 쓰려다가 목차까지 쓰고 포기한 게 있었어요. 원자력 전쟁이라고. 그다가 이제 못 썼는데 좀 후회되긴 하네요.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좀 더 써서 알렸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소수라서 그래요. 전인구 쌤도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알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 이건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미래가 달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자면 저희 원자력 전문가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계시고 또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또 이분들이 또 샤이하거나 현직에 또 이제 그 보안이 많이 걸려 있어서 얘기를 많이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좀 이야기 나와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출연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부는 마치도록 하고 3부에서 저희가 또 북극항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